안녕하세요. 뉴욕교회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제 두 종목의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S&P 500 지수가 0.19% 올랐고 그리고 다우 지수는 0.25%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3%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7.2%, 6.9%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 지수는 5.8% 상승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이제 S&P 500 지수의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 중에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개장 초부터 하락을 했고요. 다만 낙폭은 2%대로 줄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낙폭이 이날 장중에 2%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제 마감가는 1.8%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이 그 판매가 예상에 못 미쳤고 무엇보다 공급망 제약이 이제 실적에 부담을 줬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 이상 상승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상장 기업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이제 유가가 강하게 상승한 덕에 두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한 절반가량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80% 이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6%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2주 전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이게 한 27%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미 10%포인트가량 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는 모두 빨간불이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헬스, 통신, 기술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이제 공급망 이슈를 부각시키긴 했지만 그 외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그런 공급망 이슈 자체를 기업들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멘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그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풍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한 수혜를 잇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에 절반가량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초기 결과로 볼 때는 일단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강하고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평가로 볼 때는 이제 수익성이 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풋 비용 압력이 계속될 것이고 이게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에서는 이게 잘 헤쳐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4분기의 전망도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3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기 보시면 4.4%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달에는 이게 4.2%였는데요. 그보다 0.2%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오르면서 이 수치가 똑같이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나온 근원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3.6%였는데 이 수치가 지난 4개월간 연속해서 3.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4.6%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2%를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7%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입니다. 이날 나온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71.7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달 기록한 72.8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2월 기록한 101보다는 여전히 70 대로 이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그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에서 나온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의 그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물가 상승 기대치가 지금 4.8%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수치는 1년 뒤에도 소비자 물가가 한 4.8%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 기대도 높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실제로 높아지면서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잘못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더 일찍 행동에 나서야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헤지펀드 매니저죠. 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도 연준이 서둘러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날 빌 에크먼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주 뉴욕 연은과 함께 이제 뉴욕 연은의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전망이나 아니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연준이 즉각 테이퍼링에 나서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금리를 올리라고 촉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 에크먼은 음악이 계속 흐르는 동안 우리는 계속 춤을 춰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볼륨을 낮추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 공급망 이슈 자체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할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전히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을 최선호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는 180달러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건 전날 종가 대비 한 18%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JP모건은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일시적인 압력이 아이폰이나 맥과 같은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말로 끝난 애플의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 공급망 이슈 자체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매출 수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시기가 뒤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아이폰 13 사이클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애플 상품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골드만 같은 경우는 전날의 그 실적 부진은 공급망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골드만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생산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생산이 처음에 제작해서 이제 출고될 때까지 걸리는 이 리드 타임 자체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애플이 현재 사용자당 평균 매출 자체가 지금의 그 느린 구독자 증가율로 볼 때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애플의 1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1분기면 이제 4분기를 말하겠죠. 12월 말로 끝나는 1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제 공급망 제약, 예상보다 더 심한 이 공급망 제약 상황을 볼 때 오히려 위너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부분의 실적이 참 긍정적으로 나왔고, 마진도 경쟁사 대비 더 아웃퍼폼 할 것으로 봐서 이번 실적 자체가 애플의 강한 생태계 자체를 강화해주는 실적이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가 이날 2% 이상 똑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마존을 매수할 좋은 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이번 3분기 실적이나 혹은 4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아마존이 지금 그 노동이나 임금, 물류나 코로나 관련 비용 자체를 잘 흡수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개월 전망으로 볼 때 탑픽, 그러니까 최선호주로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표가 자체는 4,250에서 4,100달러로 이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이 4,100달러는 전날 종가 대비 19%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 자체는 4,1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4,000달러 역시 전날 종가 대비 16% 높은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비용 역풍이라는 것이 아마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마존 경쟁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 규모가 작은 그 리테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한 어떤 비용 압박을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이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이나 모건 스탠리나 둘 다 이제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 분야의 성장 부분이나 광고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이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기업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꾸기로 하면서 그 시장에서도 이제 팡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다른 것으로 부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팡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CNBC의 짐 크레머가 이제는 팡은 가고 새로운 마마가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팡은 보시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까지 포함해서 팡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중에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팡이라 부르지 말고 마마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마에서 이 M은 메타인 이제 페이스북의 새 이름이고요.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을 포함해서 이제 마마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스퀴드 게임이라서 그냥 재미삼아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밈 가상화폐의 분위기를 한번 보라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스퀴드 게임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가 이번 주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 나흘 동안 여기 보시면 기사에는 75,000%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제 11.6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이 75,000%가 아니라 거의 90,000%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화요일에 거래될 당시 가격 0.012달러였고요. 이게 지금 이제 75,000%는 9.19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고 지금 11달러를 넘어서서 그 상승률 자체는 거의 90,000%를 넘어섰습니다. 이 코인은 지난 10월 20일에 사전 판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26일에 바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온라인 게임인 다음 달에 이제 시작할 그 토너먼트 형태의 온라인 스퀴드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게임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수수료가 지금
그 게임에 참여를 하려면 스퀴드라는 코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게임을 위해서 출시한 코인이고요. 그런데 이게 출시가 되자마자 가격이 급등을 해서 또 다른 밈 코인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다음 주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이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이 발표가 되면 시장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